유가족이나 전사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겠어요? 저런 대우를 받으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럼 누가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강병규 자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민평기 상사라 이 말이에요. 국민이잖아, 자신도. 군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한 거잖아요. 강병규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민평기 상사가 지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 한편으로 시작하면 그런 유가족에 대해서 저런 망발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망언을 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저런 기사를 보면 막 감정이 올라와요.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정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저 악한 자가 말이죠. 사기치고 협박하고 이런 자가 은혜를 알겠어요. 배은망덕하게.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가족에게 망언, 극은, 돌판매질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저는 배은망덕한 자가 한때라도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펜앤마이크에 보니까 오늘 강병규라고 전 야구 선수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정 구속이 됐던 그 전력이 있네요. 보니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래서 2심에서 한 1년 정도로 감형이 된 것 같아요. 3억 원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았는데 그게 사기 죄가 됐나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병헌이에 대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협박죄로 불법 도박에도 연루가 됐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천안함 유족에 대해서 막말을 했나 봅니다. 3월 27일 날 서해수의 날에 천안함 유족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 76세 된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에 대해서 막말을 했나 봅니다. 문재인이 분양할 때 막아서서 이 천안함 복침이 누구 소행인지 좀 밝혀달라 했을 때 문재인이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해야 되는데 정부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은근히 회피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길을 마련해 두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답변을 했는데 그 할머니에 대해서 이 강병규라는 이 작자가 신원조사를 해가지고 행적과 과거를 파헤쳐가지고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트위터 글을 올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 글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이댄 할머니를 보고 경악했다. 경호원 전부를 잘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강병규라는 이 전 야구 선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통령에게 옮길 수도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동정은 건물이다. 사람 좋다고 만만하게 대하면 죽는다는 거 보여줘라. 반드시 정화돼요. 이런 식으로 글을 적은 것 같아요. 2000년에 야구 선수를 은퇴를 하고 그 뒤에 방송계에서 진출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2013년에 폭행 그리고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현재는 인터넷 야구 방송을 좀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을 했다 합니다. 서초동에 조국 수호. 그러니까 대깨문이지. 대깨문. 이 강병규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인데 보통 지능만 나빠야 되는데 양심도 없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그런지 강병규의 발언에 대해서 전준영이라고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회 회장이 이런 식으로
27일 날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 적은 대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전준영이 회장은 배성희 TV에 아마 나와서 배성희하고도 전하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 같은데 참 반듯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손을 내미나 봅니다. 우파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거기 가면은 이 전하남의 희생자들의 그 정신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전하남 유족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강병규 돌았나 이렇게 하면서 강병규 너 범죄자 아니냐 말하는 꼬락서니가 관종이네 라고 하고 범죄자가 어디서 호국의 어머니를 건드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 전 회장은 또 우리 윤청자 어머님은 과거에 유족보상금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다고 1억 898만 8천 원을 해군에 기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강병규는 사회에 1억 원 기부는 못할 망정 남이 힘들게 번 돈을 몇 억씩 사기를 치셨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의 가족을 만만하게 대하면 죽는다는 거 보여줄게. 반드시 전하남이여 라고 의미심장하게 경고했다. 이렇게 보여줄게 반드시 이런 거군요. 죽는다는 거 보여줄게 반드시 이런 거군요. 그래 전하남이 이렇게 했는데 전하남 유족이라든지 전사자 유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아직 안 했다 이럴 때는 그 의사에 준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폭력 투쟁을 해서 국가를 다시 얻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봉창 의사라든지 이런 의사들이 있잖아요. 이 의사들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전사자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전사자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병규는 이 국방의 의무를 했는가 모르겠다. 군인이 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차마 하지를 못하거든요. 이 윤청자 여사가 그 펜앤마이크에서도 여기도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기 막내 아들이거든요. 민평기 상사가. 이 막내가 얼마나 손 아프겠어요. 1억 원을 사망 보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성금을 모아가지고 898만 원을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 외에도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한 푼도 안 쓰고 국방 성금을 낸 거예요. 그게 그 윤청자 여사입니다. 그게 벌써 꽤 됐죠. 그때가 2011년인가 그때 6월 달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영토와 영해를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써달라. 이렇게 하면서 국방헌금을 냈던 분이 윤청자 여사입니다. 무기 구입하는 데 써달라. 영토와 영해에 한 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병규라는 이런 작자들까지 이렇게 날파리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관심종자라고 합니까?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철이라서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풀보다도 악플이 낫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지.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뭘 올려보니까 그 무풀보다도 악플이 낫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비열한 방식, 저열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누구 덕으로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그 안전을 유지하면서 삽니까? 다 국방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도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지켜주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바쳐가지고 국가를 지켰는데 그 유가족이단 말이에요. 유가족이 무슨
정말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강병규처럼 저런 애들처럼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정상 참작이 아마 될걸요.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유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기치고 말이죠. 협박하고 해가지고 형을 받고 뭐 집행유예 받은 것도 있고 실형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 입에 담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 입에까지 담을 자기가 그 윤청자 여사라든지 천안함에 관해서 입에 담을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윤청자 여사가 그 누구 소행인지 밝혀달라 한 그 분이 윤청자 여사거든요. 분양할 때 그 문재인이가 참석하지 않다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 전에도 대통령 되기 전에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참석한 적이 없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안 참석하다가 이번에 선거철에 이번에 이겨야 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참석한 거죠. 윤청자 여사가 기타 간 그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해군은 그 K6 중기관총을 18정을 구입해가지고 서해 이함대 소속 초계함 9척에 각각 2정씩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총은 천안함 폭침이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326 기관총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글귀를 기관총 몸통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K6 이게 중기관총인데 이게 헬기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함대와 함대가 싸울 때도 이 기관총을 쓰겠죠. 저희 때는 그 MG50이라고 있어요. M2라고. M2가 아마 정식 명칭이고 MG50이 별칭일 거예요. 이 총들도 보면은 별칭이 있거든. 이게 한 1800m까지 유효 사거리가 되고 총알이 날아가는 거는 한 6800m까지 날아갑니다. 저희 소대에 이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것을 한국식으로 개량한 것이 K6입니다. K2라고 알잖아요. K2 저희가 군에서 다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K2를 안 쓰고 M16을 썼죠. M16을 우리 한국식으로 그 개머리판을 접는다든지 접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산악지형이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K2란 말이에요. M16을 M16을 그 옛날에 우리가 예비군 후에 훈련을 가다 보면 M16을 쓰더라고. M16을 가지고 저희가 사격을 했거든요. 사격하면 그 좀 재미가 있습니다. 사격하면 저희도 군에서 사격하면 군대 이야기하면 뭐 다 잘했다 하고 자기가 다 저격수인데 누구나 저희도 사격하면 저는 양쪽 눈을 뜨고 사격을 했어요. 한쪽 눈을 감고 사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양쪽 눈을 뜨고 이렇게 사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 눈을 뜨고 저는 사격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한 20발 쏘면 한 18발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 자세에서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MG50, M2라고 하는 M2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개조한 게 K6입니다. K6 상당히 성능이 좋은 그 기관총이에요. 중기관총인데 이게 명기라고 하죠. 명품입니다. MG50 같은 경우가 1923년에 이렇게 그때부터 썼는데 2차 세계대전하고 지금까지도 그 총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그 군생활 할 때도 이게 MG50을 썼으니까요. M2라고 말하는 그걸 썼으니까 저는 사격해보지는 않았어요. 사수가 지정이 되거든요. 저희 이제 소대에 있긴 했는데 저는 사격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재원은 저희가 군에 있을 때 다 외우고 그렇게 했어요. 군에서는 참 사격하는 것보다 외울 일들이 많아요. 물어보면은 이제 브리핑이라고 할까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별이 온다든지 무궁화 3개 이렇게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브리핑을 해야 돼서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K2의 원형이 M16인 것처럼 M16인 것처럼 K6 윤청자 할머니가 빵성금으로 낸 저 돈을 가지고 구입한 그러니까 저 총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죠? 18정을 1억을 샀으니까 1억을 주고 샀으니까 500만 원 조금 더 하겠네요. 600만 원 정도 하는가 봅니다. 거기도 나와요. 그 원더우먼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도 MG50, M2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총이 우리 군 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닦고 하던 총인데 분해하기도 하고 또 닦고 하거든요. 그걸 그 총이다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헬기를 잡기 위해서 북한군이 넘어오는 헬기를 잡기 위해서 저희 소대에는 그게 있었는데 K6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 할머니, 우리 윤청재 할머니가 기증한 저 성금을 가지고 국방성금으로 K6를 사서 316 기관총이라고 명명을 하고 초계와 마법척에 두 정씩 이렇게 장착을 했다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짠하지 않습니까? 1억 1천만 원이 그 자기 아들 핏값이잖아요. 1억 원이라는 게. 그거를 자기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그 받아가지고 사망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참 그 800만 원은 한 중소기업 임원들이 내놨다고 하네요. 성금을. 그래서 898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뜻깊죠. 나라 지키는 데 써달라고 해서 이런 좀 짠한 이야기들이 있는, 이 늙은이의 뼈에 맺힌 한 좀 풀어달라고 이런 할머니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실히 좀 밝혀달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북한 소행이 맞고 저희는 사과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은 빼고 정부 공식 입장은 북한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도망을 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분하고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할머니의 가슴에 이 두 번 못을 박는, 이게 김정숙이하고 둘이가 짰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숙이도 그 독한 눈빛을 가지고 째려보고 말이죠. 표독한 그 마음이 읽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읽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할머니하고 또 돌아가면서 살짝 마주쳤다 하는데, 그때도 목례도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래야 했는데, 이거는 또 김정숙이가 2번 죽인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3번, 4번 죽이는 꼴이에요. 강병규라는 이 작자는. 왜 이게 사람이 인성이 덜 돼서 그런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어그로를 끌라고 할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그 말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을 한다 그러잖아요. 참 심판받아야 되나? 우리가 이런 악담을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 악담이 나옵니다. 악담이 나와. 생각이 없고 이러니까 뭐 조국 수호 집회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생각이 없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 대깨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가 너무 심하다.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 할머니 신원조사를 해가지고 그 행적과 과거를 파헤쳐가지고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아가리를 트는 이런 정말 이 댓글에도 펜앤 마이크 이 댓글은 좀 깨끗한데도 어지간히 욕설이 없고 그런데도 여기 욕들이 저자에 대해서 욕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욕설을 읽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자식을 잃은 말이죠. 뭐라 합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막내 아들 그렇게 귀하게 키우다가 말이죠. 막내 아들한테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내 아들 군대에서 잃어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기념일이 제삿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기 제삿날이거든. 제삿날에 그 문재인이가 참석해서 말이죠. 그 제사 그 하는 분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말이죠. 유가족에게 저런 식으로 문재인이가 말한 것도 그렇기도 하고 김정숙이가 그리한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 확인 사살까지 그 강병규라는 작자가 하니까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유가족이나 전사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겠어요? 저런 대우를 받으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럼 누가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강병규 자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민평기 상사라 이 말이에요. 국민이잖아 자신도. 군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한 거잖아요. 강병규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민평기 상사가 지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에 한편으로 시작하면 그런 유가족에 대해서 저런 망발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망언을 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저런 기사를 보면 막 감정이 올라와요.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정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저 악한 자가 말이죠. 사기치고 협박하고 이런 자가 은혜를 알겠어요? 배은망덕하게. 자신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 군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대우가 좋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국민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국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아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그들 때문에 이 국가가 유지되고 있고, 그들 때문에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 때문에.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군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가족에게 망은, 극은, 돌판매질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저는 배은망덕한 자가 한때라도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죠. 여기까지 합시다.